드셨나요? 기억 딱 나시나요? 저는 언제 치매가 올까요? 이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원입니다. 되게 뜬금없으시죠? 저희 키스티가 왜 치매랑 관련된 사업을 했을까? 맞습니다. 되게 참 뜬금없습니다. 저는 사실 미래기술부선센터를 맡고 있고, 저희는 논문, 특허, 보고서, 뉴스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미래 뭘 먹고 살 건지를 저희가 발굴해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저희 10월 30일 날 이런 미래융합기술 컨퍼런스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내부, 외부 연사들을 모셔놓고 12대 국가 전략기술 관련해서 논의를 할 거예요. 이런 데이터만 바라볼 수 있는 저예요. 전산쟁인데 이런 융합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치매 완전 정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6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키스트가 주관이 됐고 4개 출연연, 그 다음에 4개 병원 이렇게 참석을 해서 6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목표는 그러니까 전부적, 그러니까 그 치매를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목표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속해 있는 치매 조기 예측. 그리고 두 번째, 왼쪽 아래를 보시면 치료제를 개발하자, 양방, 한방 치료제를 개발하자, 이런 걸로 지금 한의학연구원이랑 그다음에 키스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걸린 사람에 대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이런 걸로 로봇 케어 쪽 관련해서 키스트에서 로봇 연구단에서 만들었고요. 오른쪽 아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험을 해보자. 소동물서부터 어떤 제브라피쉬라든가 쥐, 마우스, 그 다음에 원숭이까지, 개동물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험을 해보자. 이런 걸로 정말 그야말로 치매를 완전히 정복해보자 라고 했으나 일단은 치료제 개발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매를 예측하는 것. 치매의 심각성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병원에서 받고 있는 약들은 그럼 뭘까요? 그거는 단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약이라도 제때 먹어야지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데이터만 바라보는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적절한 시기를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이고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공공 데이터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논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 대한 생활 패턴 정보를 보게 되면 과연 좀 더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위에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릴리스한 노인 코호트 데이터,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노인 코호트 데이터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6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2년도의 그 병력 데이터.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A라는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다,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간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치매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논문 데이터랑 비교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3가지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병력 데이터가 치매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가 시작이었어요.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저는 과거에 몇 년까지 보는 게 치매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는 퀘스천이 들었고, 과거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트레이닝을 했고 7년까지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걸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의 데이터를 보니까 약간 노이즈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위험인자를 저희가 좀 랭킹을 해봤어요. 그걸 보니까 되게 낯선 게 있는 거죠. 비타민 D 결핍. 비타민 D 결핍과 치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게 약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논문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2010년부터 약간 치매와 비타민 D 결핍 이런 릴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러면 2010년도 그 이전 데이터만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 과연 비타민 D는 몇 등일까?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건 그겁니다. 현재 아래에 있는 애들, 순위에서 떨어져 있는 애들이 조만간 뜰 그런 위험인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사에서 나왔어요. 오늘 아마 발표 제목에 이게 있는 것 같은데요. 남자와 여자는 치매 위험인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물며 정반대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은 MRI든 뭐 펫이든 어떤 그런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저는 노인 코호트 데이터가 과연 이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걸 구분해서 저희가 데이터 셋을 했고, 결과로는 남자의 모델의 우선순위가 이제 10등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성의 정보를 넣으니까 그 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의 예측 모델에서는 여자의 정보가 노이즈인 거, 여자의 예측 모델에서는 남자의 정보가 노이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펀메드 논문에서 그 치매 관련된 논문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뭐 어떤 프로틴 디지즈, 뭐 심텀, 그런 드럭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릴레이션을 보는 게 저희 사실 주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크로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남자 모델, 여자 모델 상위 50개 위험 인자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겹쳤습니다. 겹쳤다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이 모델링이 잘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겹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신규 위험 인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전문가들한테 섭외를 하고 있는, 저희 문의를 하고 있고요. 신규 위험인자를 발굴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많은 시간과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이런 의뢰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입하는 고객이 과연 치매 나이가 몇 점일까? 몇 년 있다 치매가 걸리는 사람들이 가입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질문과 또 마침 세브란스 병원의 주경환 교수님께서 치매 그 치료제, 늦추는 약이라도 적절한 시기는 치매 초기가 아니라 그 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다, MCI 단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병원을 그 치매가 의심스러워서 올 때가 좀 진행된 상황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치매 그 병력을 가지고 치매를 예측한다? 그렇다는 것은 1년을 예측하는 건 사실 조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적어도 5년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시스템이 나와야지 조금 그 적절한 시기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한 거는 일단 1년 후에 치매가 오는 모델, 3년 있다 오는 모델, 5년 있다 오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성능을 보시면 1년으로 예측하는 것은 90% 정도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으로 예측하는 거 77%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77% 굉장히 위험한 수치다, 의미 없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 77%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이걸 가지고 뭐 가족들이나 본인한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알러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가운데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가운데를 보시면 이것은 1년 있다 오는 사람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상대적으로 5년 있다가 치매가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증상이 적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은 병이라도 이 사람이 그 약을, 그 병에 그 약을 어떤 정도를 먹고 있는지를 보고 제가 중증도를 모델에 적용을 했고요. 만성과 급성 이런 정보까지도 고려해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노인 코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여기까지,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ADL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이제 의사들이 활용을 하는 것들인데요. 병원에 이제 치매가 의심스러워서 딱 오시면 처음부터 인지능력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물어요. 요즘 생활이 어떠냐? 변화가 있느냐? 가족과 본인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굉장히 이거 너무 주관적이다. 좀 객관적인 지표 좀 만들어달라. 이런 걸로 저희한테 의뢰를 해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같이 저희랑 일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그리고 워치 이런 걸 가지고 실외 활동을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홈을 만들어서 집안에서의 생활 변화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배회를 그러니까 실외 활동에서는 배회를 저희가 좀 타겟을 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를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벗어나거나
좀 오랫동안 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나 경찰이나 알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실험이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만 좀 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도 핸드폰을 잃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본인 것도 있고 제 것도 있으니까 충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 전산쟁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랑은 좀 사실은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 이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30개의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이 센서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샤오미 센서를 저기 뭐 진동 센서, 모션 센서, 도어 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등등을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처음에 이걸 하겠다는 환자분들이 한 100명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딱 붙이는 거 보더니 벽지도 찢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실제 실험은 한 20명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했었고요. 원래는 ADL이라는 게 15개 항목을 사용합니다만 의사분들과 합의를 얘기를 해서 6개 정도의 ADL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요리하기, 집안일하기, 약 먹기, 문단속하기, 가전제품 사용하기, 몸단장하기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낀다고 자꾸 플러그를 뽑으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대부분 이 네트워크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까지 다 되는 어떤 설치 박스를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발열이 굉장히 심한 걸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이 있어도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통 자동차에 대한 실험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하여간 이렇게 데이터를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네. 실험은 어떤 걸 했냐면 정상인과 치매 초기를 분류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치매 초기입니다. 치매 초기인데 이분들은 말투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문법도 틀리지 않아요. 그냥 화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행동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딱 넣은 거는 개인화예요. 개인화는 뭐냐면 조금 정상일수록 자유도를 높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질수록 좀 깐깐하게 보자. 그걸 넣었더니 성능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85% 정도였던 것이 91%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사들이 그렇게 원했던 객관적인 지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화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집어넣었더니 성능이 굉장히 컨트리뷰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ADL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메인 날리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IoT 센서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확보를 했다. 많은 부분에서 딥러닝, 머신러닝이 기존의 어떤 도메인 날리지를 이용한 어떤 피처 셀렉션 이런 모델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유사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예요. 그 병력 데이터를 이용한 거랑 ADL 데이터를 이용한 거. 근데 그거를 합치지 않으면 그냥 치매 초기와 정상의 구분이겠죠. 근데 이걸 합치면 정상분에 대해서 훨씬 세분화됩니다. 치매 초기냐, 정상인데 1년 있다 올 사람이냐, 3년 있다 올 사람이냐, 5년 있다 올 사람이냐. 여기에다가 남자, 여자 섞으면 더 세분화되겠죠. 점점 60대냐, 70대냐, 80대냐에 따라서 모델은 다 다릅니다. 이것에 따라서 넣으면 넣을수록 개인화는 더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135 때 나왔던 어떤 위험인자를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었고 정상분 7명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MMSE라는 인지능력 검사를 1년 텀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했고요. 7분 중에서 5명을 정확하게 맞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한 분은 완벽하게 틀렸고 한 분은 가운데 분인데 인지능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맞추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해서 쓰실 거냐라는 걸 좀 생각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앱을 만들었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그분에 맞는 스레시홀드가 생길 거예요. 인백값을 저희가 부여를 할 거고 그것에 맞춰서 이상하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외 활동에서 배회를 몇 번을 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실내 활동에서도 몇 번의 이상 감지가 있었다.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예측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실시간으로 하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그런 생활이 궁금하다 하면 일주일 정도를 가지고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6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 결과를 업로드하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분과 유사한 그룹이 나오겠죠.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그런 그룹, 그 그룹의 뭐 치매 패턴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특허를 보유하게 됐고요. 저희는 정말 텍스트만을 많이 다뤘던 조직이었는데 센서와의 어떤 융합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치매만 한정되는 기술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9년짜리 자폐과제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차병원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폐과제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치매는 그래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병이 걸렸는지. 근데 자폐는 2살 때를 잡아야 돼요. 2살 때서부터 치료를 시작을 해야지 성인이 됐을 때 사회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2살 된 애의 어떤 그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병력들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 애기의 그 시선 처리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지금 분류를 하는 그런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